10월 29일 2부 종목 연구입니다. 1부에서 살펴봤던 종목들 잠깐 요약을 한다면 미코, 스타디오 드래곤, 키스트, 동진세미캠 다 반등으로 예상되고요. 제가 지금 결선마크로 붙여놨던 웰캐시나 롯데케미칼이나 이지와이나 초록뱀도 썩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죠?根本적으로 파동들이 대개 하나의 이제 A 파동이 대개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에 있는 이런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약간의 반등은 더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그라미 지금 하나도 없죠. 그죠? 신규로 매수할 만한 종목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등이 있을 때마다 그야말로 절호의 찬스니까 빨리 갖고 있는 주식을 현금을 늘리는 기회로 삼고 싶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2부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시작해가지고 LG생건, 솔브레인, 원익IPS, 삼성바이오 일부 종목에 비해가지고 현대글로비스 같이 일부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2부 종목은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있네요. 그죠? LG생건도 있고, 셀트리온 헬스도 있고, 현대글로비스도 있고, 삼성바이오도 있고, 예. 어떻게 될지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 단가를 적어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얼핏 보기에 이런 게 눈에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주가의 끝은 계속적으로 바닥을, 소위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RSI의 저점은 높아지고 있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다이버전스. 그죠? 괴리. 그죠? 괴리라 그러죠. 그죠? 다이버전스. 괴리라는 번역보다는 아마 일탈, 분산, 이런 게 훨씬 더 적절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만은 다이버전스. 다이버즈란 게 퍼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란 게 퍼진다는 뜻이에요. 퍼진다고. 그러니까 주가는 주가대로 이게 주가는 올라가는데 RSI는 떨어지는 이게 다이버전스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다이버전스가 보통 모이는 거니까. 다이버전스가 아니고 컨버전스가 돼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다이버전스 주가 움직임과 RSI 움직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다이버전스죠. 통상 뭐가 됩니까? 추세가 바뀌는,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 다이버전스니까 반등의 신호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게 우리 파동으로 말한다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라프리 봐가지고 이렇게 3, 4, 5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지금 이게 지루한 조정 양상의 어딘가를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셀트리온 헬스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복잡하죠. 자, 새로 색깔을 뭔가 다른 색깔이 없나요? 오케이. 자, 3월 달부터 지금 상승한 날짜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달랑 한 석 달 올랐죠. 더 되나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내내 하락하고 있는데, 굳이 말한다면 A, B, C 이렇게 되겠죠. 선이 잘 안 꺼집니다만 어떻게 하면 근데 이게 이게 A, B, C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는 아마도 하나, 둘, 세 개로 보이고요. 하나, 둘, 세 개로 보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래요. 3, 4, 5. 그죠? 3, 4, 5네요. 네, 되게 이거 비슷하게 가면은, 플랫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플랫. 3, 4, 5. 어떻게든 간에 플랫이 하나 나타났고요. 플랫.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반등은 예상이 됩니다. 근데 플랫이 끝났다 그래가 플랫이 이제 완성됐다 그래서 새로운 상승 추세일지는 아직은 단언할 수가 없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근본적으로 구름 위로 올라가는 이런 뭔가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셀트리온 옛날부터 파동이었군요. 여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파동이었으니까
저 뭡니까? 3kg 올랐다는 말은 제가 틀린 겁니다.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제 괴리가 나타나고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이제 플랫 파동이 나타났으니까 여기까지 플랫이 나타났으니까 A, B, C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좀 반등은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서려면 이처럼 구름 위로 올라서는 이런 뭔가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구름 위로 넘어서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직은 뭐 상승 내지는 반등, 상승이라보다도 반등 정도. 그렇죠. 1차적으로 통상 기준선을 말합니다만은 아직까 아래 사이도 그렇고 해서 금방 조금 올라가면 기준선이니까 기준선에 넘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구름 정도까지는 구름 상단, 구름 하단까지 뭐 이런 정도는 가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뭐 구름 위로 넘어가면은 좋은 거고요. 그건 확인할 수가 없죠. 딱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현재 주가와 RSI의 관계에서 다이버전스까지 나타나 있으니까 반등은 예상된다. 상승세가 들어오면은 기준선 넘기고 구름 위로 넘어서야만이 상승세라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좀 더 두고 보자. 그러나 올라갈 걸로 보여지니까 괜찮은 그림이다 라는 분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입니다. 자,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그래도 아까 다른 종목에 비해 가지고 다른 종목은 다 구름 밑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구름 위에서 잘 버티고 있죠. 여기도 지지가 나타났고요. 여기도 살짝 지지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은 구름 상단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까지 기준선은 무너뜨리지 않았고요. 그죠? 뭐 아래 사이는 상당히 꺾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름 내지는 기준선의 지지까지 버티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뭐라 그럴까 비관적으로 말할 만한 근거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좀 더 계속해서 보유 내지는 보유한 쪽으로 가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름 위쪽이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구름을 밑으로 들어가거나 기준선이 150만 7,500원 오늘 150만 7천원이니까 뭐 거의 뭐 기준선하고 거의 닿았는데 근데 내일 밀리고 모레 밀려가지고 근데 더 구름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 일부 다진 매도하는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름 밖으로 내려오면은 뭐 다 팔아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구름 안으로 들어왔다가 근데 이 경우처럼 기준선 무너뜨리고 구름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준선 무너뜨리면은 다진 매도, 그러다가 위로 올라가면은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구름의 지지, 기준선의 지지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보기에는 뭐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그다지 적극적으로 그거 왜 갖고 계세요? 파세요. 라고 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괜찮아 보인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솔브레인입니다. 이거 솔브레인 볼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솔브레인은 상장된 게 아니고 이제 회사를 나눴잖아요, 그죠? 회사를 나눠가지고 하다 보니까 솔브레인이라는 회사의 주가는 보다시피 이제 회사가 불활된 이후에 56개밖에 없어요. 캔들이 56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의 뭐 아무도 안 그려집니다. 겨우 이제 전환선 기준선 정도만 그려지는 상태이죠. RSI도 애매하고요. 이런 종목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뭔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뭔가 뭐 근거가 없으니까 뭐 분석할 수 있는 아무런 뭐 없죠, 그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분석 불가능. 굳이 말한다면 기준선 아래쪽이니까 기준선만 본다면 기준선 아래쪽이니까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런 정도죠, 그죠? 뭐 그렇다고 매도하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관망 잘 모르겠다.
그야말로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야말로 잘 모르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도 또 뭐 특별하게 말씀이 없으셨는데, 뭐 대략적으로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되네요. 그죠? ABC 파동이 되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 대략적으로 하나의 사이클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RSI와 주가를 본다면 RSI는 이렇게,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RSI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까 뭐 어떤 종목이었더라, 다이버전스,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RSI가 힘이 나면서 다이버전스를 발견했듯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떨어지는데 RSI가 올라가니까 이게 또 다이버전스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벌써 많이 올랐네요. 오늘 이틀 왕창 올랐네요. 얘가 제가 어제 그저께, 근데 어제나 그저께 저한테 뭐 이거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봤으면 제가 이거 다이버전스가 예상되니까 올라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아깝네요. 그리고 올라가고 나서 그 봐라 올라가지 않냐 라고 이야기할 텐데 아깝습니다. 하여튼 간에 다이버전스가 나타나 올라갔고요. 자,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기준선 근처까지 가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 종목은 아까 오늘 그 마감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준선마저 넘어갔으니까 욕심이 생기죠. 그죠?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구름 근처까지 일단 가보도록 하겠죠. 그죠? 구름이 해봤자 그다지 높지도 않습니다. 33,700원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구름 근처까지는 가보지 않겠냐. 그 다음에 얘가 그래서 버벅거리든지 아니면 더 올라갈 건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아직은 RSI와 그래서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봐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10년 뒤 일은 모르죠. 그죠? 마찬가지로 1년 뒤의 길도 모릅니다. 우리는 며칠 뒤에 쳐다보겠습니까? 글쎄요. 한 4날 후에 어떻게 될까?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쳐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보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예상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를 질문하신 분은 상당히 길게 댓글을 쓰시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을 하신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질문 하나가 B파동의 경우에 상승 삼각형으로 나타나면은 이게 5번 파동에 이게 5번이고 그 다음에 이게 A고 그 다음에 B인데, 이 B가, 그죠? B가 이게 상승 쐐기로 나타나면은, 상승 삼각형으로 나타나면은 뭡니까? 5번 파동을 넘어설 수 있느냐? 라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만약에 B파동이 5번 파동을 넘어선다면, 이런 잘못하면 어떤 꼴이 되냐니까. 그러니까 1, 2, 3, 4, 뭐 B파동이 뭐 삼각형이든 쐐기형이든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이게 5잖아요. 그죠? 이게 5고 그 다음에 A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5번 파동을 넘어선다면 이게 B라면 이게 A고,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4번 파동, 직전 4번 파동의 바닥까지 쳐박힙니다. 이런 4번 파동, 이게 소위 이제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뭐 데인저 시인이 뭐 일부 유튜버들이 떠들고 있는, 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폭락이 나타난다라고 주장하는 이 소위 이레귤라, 그러니까 불규칙형의 이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제가 우리나라라고 그렇고 지수에서 이레귤라가 나타나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양반들이 이레귤라를 주장하면서 폭락이 나타나는 주장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게 그런 겁니다. 실제 최근에 있는데, 이레귤라가 최근에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실에서 나타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게 1, 2, 3, 4, 5 해서 미달형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달형. 그러니까 미달형은 뭐냐니까 5번 파동의 꼭지가 3번 파동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를 미달형이라고 합니다. 페일리어. 물론 제 책에도 써놨고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책에도 있긴 합니다만은 미달형은 역시 마찬가지로 책에만 있을 따름이지 실제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갖다가
모든 세상의 법칙으로 꿰늘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법칙으로 집대성하다 보니까 야 근데 이런 거는 이레귤라야, 이런 페일리어야 일일이 다 설명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순하게 통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게 가장 보통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파동이 항상 어떻게 나타나냐 길게 나타나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맨날 보는 파동은 1, 2, 1, 2, 3, 4, 5, 3, 4, 5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 파동이 모두 9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목균형표에서도 한 사이클은 9개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자주 보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이게 연장이 되어서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ABC는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게 이제 플랫이 될지 지그재가 될지 모릅니다만은 이 조정 파동은 우리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그재가 될 수도 있고 지그재가 중간에 우리 지금 코스피 지수처럼 플랫이 되다가 앞에 게 플랫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나타나고 또 복합번가 해서 이걸 갖다가 트리플 3, 더블 3 그러니까 세 개가 모여있다 해서 더블 3 또는 트리플 3, 3, 3, 3이 될 수도 있고 복잡한 형이 되니까 어떻게 될지를 특징적으로 이게 우리가 충격파동은 나름대로 법칙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질문에서는 제가 엉뚱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5번 파동이고 예? 5번 파동이고 이게 A 파동이고 이게 B 파동이에요. 근데 삼각형으로 나타나면은 이게 B가 5번 파동 위로 올라갈 수 있냐? 없어요. 이 나타나면 뭡니까? 이레귤라입니다. 그죠? 근데 이레귤라가 나타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는 또 뭡니까? 하락파동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ABC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X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A, B, C니까 이제 C면은 끝인가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정파동의 끝은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서 그거는 단정적으로 근데 X가 되고 A, B, C가 됐다 그래서 이게 끝 이제 상승 시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잘라가지고 트리플 3니 더블 3니에서 계속 복합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은 아직까지 조정 파동이 있는 와중에서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들 근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RSI라든지 또는 일목이라든지를 가지고 엘리어트는 아무래도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좌우하니까 그래서 객관성이 가지고 있는 지표를 가지고 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셀트리온 헬스도 그렇고요. 아까 또 뭐 했더라? 또 동원 IPS, 원익 IPS도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RSI는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도 주가의 바닥은 내려가고 있는데 RSI는 힘이 커지는 것처럼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끝은 내려가고 있는데 RSI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뭡니까? 이게 다이버전스죠. 그죠? 오늘 삼성바이오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으니 이거는 일단은 좀 더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죠. 오늘 제가 마감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의 목표치는 뭡니까? 기준선이었는데 일단 단박에 기준선을 넘어갔으니까 아마도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은 좀 주춤거릴 수도 있겠죠. 그죠? 아마도 오늘 짱대 양선이 나타났으니까 조금 밀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기준선을 닿았으니까 RSI가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좀 더 욕심을 가지고 구름 근처까지는 욕심을 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가로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고 싶다는 말씀은 오늘 마감 라이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저는 반대죠. 물타는 거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갖고 계시다가 반등하면은 조금씩 물량을 틀고 비중을 줄이시면서 나오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급선무다. 만약에 구름 위로 올라가면 들어가느냐? 그때 추가로 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확실히 상승세니까 그때는 이제 지루한 조정이 끝났고
이제는 갔구나 라고 해서 여기는 확실하게 상승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죠? 구름 아래쪽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 보시라.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그죠?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기다려 보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솔루션입니다. 바이오 솔루션. 뭐 똑같은 입장이죠. 아까 삼성바이오가 그림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 둘, 셋, C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3, 4, 5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의 사이클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고 이 종목은 주가는 주가대로 내려가고 있고 RSI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이버전스이든 아니든 간에 RSI가 30m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매수 신호가 나타난 건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반등은 예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보수적으로 봐서 기준선 정도까지는 일단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는 그때 가서 보자. 그죠? 그때 가서 보자.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간 벌써부터 어디까지 갈 거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기니까 일단은 기준선 정도까지를 목표로 삼자.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뭐 구름 상단까지, 구름 하단까지 27,000원까지라도 혹시 가볼 수 있지 않겠냐. 역시 바이오 솔루션도 다른 허다한 종목과 마찬가지로 역시 반등이 예상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역시 이부 종목들도 역시 시장이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 객관적 지표들이 다 바닥권이고 돌아서고 있는 상태여서 대부분이 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 반등은 예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자, 테스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테스 이 종목을 분석할 때마다 맨날 나오나의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죠? 왜 이리 힘들어 입니다만은 정말 세상이 주식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죠, 그죠? 세상이 왜 이래 라는 노래를 정말 하고 싶을 정도로 있습니다. 테스. 구름 위로 올라갔으니까 매수했는데 잘했지요. 예, 뭐 잘했습니다. 그죠? 맨날 제가 떠드는 이야기가 구름 위로 올라갈 때가 상승세니까 사라 라고 한 거는 맞는 말인데 다만 이게 이제 무슨 말이죠. 그죠? 다만 뭐가 다만이냐. 예컨대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갈 때도 예서 막 올라갈까 말까 이러다가 올라가면은 그는 가요. 많이 가요. 근데 이 종목처럼 갑자기 빡 올라가면 이틀째로 짱비 양선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급등세이다 보니까 점점점 급등세가 나타날수록 뭐가 나옵니까? 차익 매물이 두드림 맞을 공세가 높아요. 요거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급등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급등한 다음에 차익 매물 두드림 맞죠. 그러니까 급등한 다음에 위쪽에 꼬리가 달렸고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만 결국 밀렸죠. 여기도 보입니다. 장대가 길수록 아무래도 매도 물량이 좀 단기에 차익을 얻으려는 그런 물량은 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RSI로 본다면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올라갔다가 요것처럼 좀 더 어디 갔죠? 요것처럼 요때처럼 좀 올라갔다가 매물을 맞고 내려오면서 동상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 튼튼한가 테스트하고 가는 그런 스토리를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일목 강의를 우리 온라인에서는 안 했습니다만 여기 우리 이 강의에서 안 했습니다만은 후행 수변을 본다면 이 근처에서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이런 데서 걸리지 않겠나. 26,000원, 27,000원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고 버벅거리다가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등은 예상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샀는데 구름 위로 올라갔는데 샀어요. 예,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죠? 언제 팝니까? 혹시나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말짱화이니까 당연히 팔아야 된다고도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러면 데미지가 별로 크지 않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판다. 혹시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오늘 이렇게 계속 땅굴을 파는 종목들 많이 구경하네요. 한국조선해양
이게 KT입니다. KT. 그 다음에 동원 FMB. 아이고, 어디 갔지? 동진생명 기업이군요. 동원 FMB. 그렇죠. 계속 땅굴을 파는 종목들 많이 구경하는데, 이 종목도 한국조선해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 아래쪽으로 구름 밑에서 땅굴을 파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나름대로 뭐 가격 메리트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시장의 관심에서 완전히 소외되면서 다른 종목도 날아갈 때 완전히 맛이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선해양이다 보니까, 조선해양이니까, 그죠? 뭐 차트를 떠나서 조선산업이란 게 요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그다지 썩 뭐 경기, 세계적인 경기로 봐서도 조선 경기가 좋아진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으니까. 그렇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은 뭐 유조선 탱커에 뭐 수요도 늘어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 차트를 보더라도 그냥 구름 밑에서 마구 헤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령 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승세가 되려면 구름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때는 해도 구름이 얇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름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죠. 그래서 참 이거 위로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점점 이제 기준선 전환, 계속해서 기준선과 전환선에서 조차도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래사이도 계속적으로 아래쪽으로 밀리는 상황이어서 다른 종목 같으면은 그래도 반등이 예상됩니다 라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글쎄요, 반등이 예상되니까 기다리시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은 수준에서 매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기가 썩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팔고 싶네요. 팔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계속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기준선에서 딱 걸렸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걸 저한테 제가 저한테 기준선에 딱 그러니까 기준선 밑에 있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을 때는 어디까지 갈까요? 예, 맨날 하는 이야기가 기준선까지 갈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까지 왔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주가한테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잖아요. 생각으로 봐서는, 제거로 봐서는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왜? RSI가 아직은 괜찮고요. 50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있고요. 그러니까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얘가 올라가면은 아마 이 정도에서, 후행 스팬으로 봐더라도 이 정도에서 저항이 예상됩니다. 저항이. 그러니까 기준선을 넘어가지고 조금 더 위쪽으로,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니까 한 41,000원, 42,000원 뭐 이런 정도까지는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하루 이틀 내지는 사나흘 정도 더 반등은 예상되니까 굳이 지금 매도보다는 반등이 예상되니 그때 가서 보유하거나 아니면은 그때 가서 파는 전략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아직은 더 기다려보죠. 올라갈 걸 보입니다. 그 다음에요. 뭐죠? 현대글로비스 더 갈까요? 현대글로비스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때쯤 되는 얘기, 이때쯤, 그죠? 이때인가? 이때쯤 됐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그야말로 날아가는 거니까, RSI가 위에 있으니까 언제 파느냐 더 보고 있다가 얘가 아마 더 올라가다가 RSI가 꺾이면 그때 가서 파세요 라고 설명했던 겁니다. 근데 하필 설명한 이후에 바로 RSI가 바로 꺾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파세요 라고 돼야 됩니다.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실적으로 밀렸죠. 그죠?
오늘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야말로 종가가 기준선에 딱 닿았습니다. 오늘 기준선이 얼마냐니까 17만 8천 원이고 종가가 17만 7,500원이니까 거의 딱 닿은 상태이죠. 자, 내일부터 어떻게 되느냐. 얘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다시 가는 거고요. 아래 사이에 다시 이렇게 될 거고. 반면에 내일 만약에 회복하지 못하면은 기준선에서 멀어지면은 점점 아래 사이도 아래쪽으로 가는 쪽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저는 어떤 편이냐 하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종목과는 달리 이 종목은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종목은 반등할 때 이 종목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여기가 이날 보면 길게 위로 수염이 달렸잖아요. 그죠? 거래량을 볼까요? 수염이 달린 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위쪽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심지어 22만 2천 원까지 산 사람들은 이후에 주가가 밀리다 보니까 여기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렸죠. 거래량 얼마 터졌다고요? 323만 주 터졌네요. 오늘 거래량 얼마입니까? 4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한 8배 이상의, 더구나 오늘 40만 주지 평소에는 이보다 훨씬 더 작잖아요. 그죠? 20만 주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평소 거래량으로 말한다면 한 15배 이상의 거래량이 빵 터졌으니까 그 이후에 매물을 소화한다면, 그냥 쉽게 말해서 보름 이상, 15일 이상이 가야 그나마 여기서 매물 샀던 사람들이 매물이 소화되겠죠. 위로 올라갈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현재 기준선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올라가더라도 이 위쪽에서 매물 부담에 저항하게 맞을 테니까 쉽사리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기준선을 넘어서면 정말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러면은 요 근처까지 올라갈 테니까 얼마입니까? 20만 원 근처에서 매도할 수 있는, 이 이상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 매도할 수 있는 찬스를 노려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내일 못 올라가면, 밀리면 그때는 바로 매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동그라미를 못 칠 수가 없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솔테크닉스입니다. 자, 한솔테크닉스 파동이 어떻게 되느냐. 파동 하나, 둘, 셋, 넷, 그죠? 다섯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럼 지금은 뭐죠? 아마도 하나, A, B, C, D, E로서 전형적인 트라이앵글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럼 A, B, C, D, E 끝난 다음에 올라가냐? 모릅니다. 조정이 이렇게 A, B, C, D, E 조정이 이게 하나가, 이게 나타난 다음에, 이게 트라이앵글이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X가 나타나고, 또 이렇게, 이렇게도 또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이게 하나가 A, B, C, D, E로 나타나는, 이게 플랫이거나, 지그재그거나, 아니면 트라이앵글이거나, 뭔가 하나의 사이클이 하나 끝났다는 거지. 그 이후에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중간에 중간 파동 하나 있고,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겠고, 현재로 봐서 A, B, C, D, E의 조정 양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조정 양상이다. 트라이앵글 파동 A, B, C, D, E 같다. 트라이앵글의 경우에는, 삼각형의 경우에는 3, 여기 B죠. 3, 다 이렇게 3, 3, 3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3, 3, 3, 3, 3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그러니까 3, 3, 3으로 이어지는 게 트라이앵글인데, 아마 대략 삼각형에 왔으니까, 다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X 파동이든 상승 파동이 간에 현재로 봐서는 가능성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추세를 판단할 거냐? 계속 이어질 건지 말건지 어떻게 보느냐? 트라이앵글이니까. 트라이앵글을 본다면 요 위로 올라간다면 상승세가 지속되는 거고요. 근데 아래쪽 지지선을 무너뜨리면은 그냥 빠져버린 거고. 현재로 봐서는 구름에 딱 걸려있죠. 보이십니까? 구름에 딱 걸려있죠. 그래서 구름 밑으로 싹 내려와 버리면은 트라이앵글의 아래쪽 지지선이 무너지는 꼴이 되니까, 아래쪽 지지선이 이게 무너지는 꼴이 되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아까 이야기했던 삼각형 끝난 다음에 다시 조정이 하락 파동이 나타나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일단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팔자. 그죠? 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매드팩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름 밑으로 내려간 팔자. 일단 보고 계시다가 매드팩토 5번 파동이 끝난 다음에 3, 3 뭐지 않냐. 5번 파동 끝나고 3, 3, 5. 그렇죠. 5 같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파동을 내기가 좀 어렵네요. 이 파동을 여기서 이 파동을 하나, 둘, 셋, 넷, 5개를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아마 가장 무난해 보이네요. 근데 혹시 그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하나, 둘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골치 아파지죠. 이래 되는 거니까. 이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아마도 하나, 둘, 셋, 넷처럼 보이네요.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 둘, 셋, 넷이든, 하나, 둘이든 간에, 그럼 반등이, 이번 반등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반드시 뭔가, 이게 4든, 하나, 둘, 셋, 넷이든, 아니면 하나, 둘이든 간에, 아직까지 한 번 더 하락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등이 있은다면 밀리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로 본다면 반등이 어디까지 봐야 돼? 여기까지 봐야 되죠. 반등이 이거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1, 2로 본다면 반등은 이거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파동 법칙에 따라가지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반등은 예상되고 그런 다음에 밀릴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만약에 4라면 하나 둘 셋 넷이라면은 어디였죠? 요 1이었으니까 바닥이 얼마야? 11만 3천원 이상 올라갈 수 없고, 혹은 이게 1, 2라면 뭡니까? 12만 4천원까지 갈 수 없으니까, 이상을 갈 수 없으니까 역시 1차 목표, 2차 목표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도를 목표로 했다가 갖고 있으면 1차 목표, 2차 목표에서 역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매도 벡터. 자, 여기까지 해서 2부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반등은 예상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도 예전에는 팔아라 왜 갖고 계세요? 파세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당장은 아니고요. 좀 반등하라면 파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나아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2부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